네. 프린트물 잠깐 보시고, 네. 총칙에서 불교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권에서 뭐예요? 교회. 교회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설립 등기 안 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럼 뭐라 한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뭐라 한다? 비법인 사단. 근데 중개사에서 이 교회 문제하고 불교 문제를 정답으로 내기는 좀 그렇겠죠?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러다 시험에 나오면 또 큰일 나니까 또 하여튼 참고하세요. 예? 자, 다음 이제 용익물권 들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용익물권 종류 3가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용익물권의 반대는 뭘까? 네? 무슨 물권? 담보물권? 물론 담보물권도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몇 편에 있고, 이게 몇 편에 있다? 3편 채권에 있다. 그러니까 물권 형태로 빌렸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사용하는 것들은 점유하는 거, 점유. 그래서 뭐하고 뭐가 비교되고, 지상권하고 가끔 임차권을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면 무슨 임차권일까? 이건 토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랑 비교한다? 또 이렇게 전세권이랑 뭐하고 비교한다? 이게 임차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쪽은 전부 다 뭐니까? 기본이 물건이니까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주인이 할까? 을이 할까? 응? 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을이 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사람이 직접 지배하니까. 근데 채권은, 임차권은 물건 아니고 뭐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사용식을 요구하는 권리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한다? 기본적으로 갑이 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인은 무슨 의무? 이건 기본이라고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기본. 그러니까 갑은 여기서 무슨 의무고 적극적 의무라 하고 이쪽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무슨 의무? 소극적 의무를 들어가는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무슨 비용을 지출했으면 을이 무슨 유지를 하게 되면 했다면 이 비용 달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비? 필요비를 뭐 해달라? 돌려달라?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여기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긴 수선 유지를 누가 하니까? 지가 하는 거니까 무슨 비용을 지출한 다음에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무슨 의무가 있으니까 필요비 뭐 해달라? 상환. 여기에서는 안 된다. 대신 무슨 비는 다 가능해요. 유익비는 다 무조건 다 가능한 거야. 무슨 비요? 유익비는 다 가능한 거야. 유익비 가지고 문제 없어요. 무슨 비? 또 이쪽은 무슨 형태니까? 물건이니까 전부 다 본건이죠. 이거 전부 다 본건이죠. 이건 전부 다 본건 맞죠? 전부 다. 이건 본건인 물건이고 이거는 본건인 무슨 건이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 차이가 물건이니까 본건 가지고 이게 나오지. 물건적 무슨 건? 청구권이 나오죠. 근데 채권에서는 뭐가 안 된다? 물건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213조, 14조 다 뭐야? 이쪽은 준용한다는 말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준용한다는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예요. 임차권 물청은 없지만 물건 물청은 있다 없다? 있다. 또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점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쪽 전부 다. 그 뭐 하고 있으면 점유권 물청 204, 205, 206조는 있지 않을까? 예? 본권, 지상권, 전세권, 물청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있죠. 근데 이쪽에 임차권은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겠죠. 없어도 걱정 안 해도 해요. 주인한테 주인 나설 거 아니에요. 적극적 의무하는 거니까. 얘가 안 났으면 임차권, 물청은 없지만 주인의 소유권, 물청은 뭐 할 수 있다? 대의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 이런 게 기본입니다. 아시세요? 그 이쪽은 무슨 사항이 이쪽은 전부 다 무슨 사항 이쪽은 전부 다 등기 사항이고 이쪽은 무슨 사항이 아니야. 등기 사항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작용 변경, 효력 변경, 물권적 성질을 갖죠. 그래서 출발은 뭐라는 거? 채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1번은 그냥 물권 이야기를 그냥 두루두루 갖다 이것저것 갖다 낸 거예요. 봅시다. 옳은 것이니까 1. 지상권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잘못으로 건물이 뭐가 됐다? 소실됐다. 지상권이 소멸할까요? 다시 뭐 하면 돼요? 건물 지으면 되죠. 두 번째,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죠. 이때 질문할게요. 건물 소유자 명칭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건물 전세권자입니까? 건물 주인 이름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고 빌려 쓰는 사람은 전세권자죠.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빌려 쓰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봅니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볼까? 법정 지상권은 항상 출발이 뭐예요? 동일 소유자. 응? 그러다가 토지 건물이 달라지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하는 거죠. 가봅시다. 이것도 전세권 가봐요. 전세권 305조 가볼까요? 법전 1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문 읽을 때 좀 머리도 맑고 좀 정신이 좀 맑아야 되는데 뭐 얻어맞은 것처럼 멍 때릴 때 그때는 공부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피곤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 오래 그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깊이 공부할 것. 뭘 것? 오래 잡아야 머리만 띵하지 깊이 잠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도 옮겨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오전에 와서 수업을 들었다. 그럼 오후에 잠깐 와서 집에 안 간다 그러면 잠깐 뭐 했다가 한 2시간, 3시간 공부하는데 요즘 도서관 열립니까? 도서관 열어요, 안 열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3시간 공부하고 2시간 공부했다가 옮기세요, 장소를. 도서관으로 옮기세요. 그거 다시 또 옮기세요. 혹시 여러분들 뭐 가끔 커피 드세요, 안 드세요? 커피 먹잖아. 그러면 커피숍 가가지고 뭐 한다? 공부하세요. 장소 이렇게 옮겨가면서 공부해야지 리듬감이 있어. 단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가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서는 그날 수업 들은 것을 그날 듣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뭐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장소를 좀 옮기세요. 그래야지 사람이 장소 옮겨야지 이게 다시 또 뭐 한다? 재충전이 됩니다. 근데 한 곳에 있다 보면 그냥 늘어져. 가끔 여러분들 9월 달에 혼자 공부한다고 어디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아니 집 앞에 독서실 간다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 가서 자리 익히는데 한 3, 4일, 일주일 걸려요. 그 자리 익히는데 또 가서 뭐 숨도 막혀 어쨌든 말도 둠틀. 그러니까 가서 마지막 달을 완전히 꽝 치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고 장소를 어떤 장소라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뭐 한다 이렇게 리듬 있게 장소를 정해버려요. 에? 어디 가서는 카페 가서 뭐 한다 2차 외우는 것들 틀어놓고 그냥 계속 외우고 또 해놓고 도서관 가서 뭐 하고 혼자 또 다른 과목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럼 리듬감이 있죠. 근데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자꾸 어떻게 사람이 늘어진다고요. 뭐 한다고? 늘어지고 자꾸 말을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꾸 가서 이제 둘이 같이 공부하러 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시간 공부 서로 쉬는 시간은 뭐라고 그래요? 아 무슨 과목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 2차 포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포기하고 싶어. 그럼 또 둘이 말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 안 해. 포기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과목은 꽝이야. 입에서 뭐 하고 싶어도 뭐 한다? 단어 이거 짚다. 하고 싶어도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세요? 그리고 장소를 뭐 하면서? 옮겨가면서. 혹시 아는 사람 중개업소 있어 없어요?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중개업소 없어요? 있으면 그 중개업소 가서 중개사법 공부해. 아는 친구한테 가서 중개업소면 가서 앉아서 뭐 한다고? 2차 과목 중개법 공부하고. 이해됐어요? 은행 가서는 뭐 공부하고? 저당권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또 자동차 고치러 가서는 유치권 공부해. 무슨 권? 아니 자동차 정비공사는 시설 잘 돼 있어. 잘 돼 있다니까? 그럼 가서 뭐하고 자동차 뭐 해놓고 고치러 갔을 거 아니야. 있으면서 공부하라니까. 애니타임 아니더라도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돼 있어야 돼. 꼭 책상에 공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장소 갖고 뭐 한다 이렇게? 그럼 사람 리듬감이 생겨. 그럼 이제 데드라인이 생긴단 말이야. 요까지 하고 가고 여기 하고. 그러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리듬. 서로 가보세요. 이렇게 크로스하다가 나중에 세 번째 만나면 되잖아. 둘이서 야 너 도서관 이 도서관 갔다 나중에 어디서 만나서 커피숍 만나가지고 둘이 자기 공부했던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장소 옮겨가면서 하세요. 자 305조 가시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대지 소유권 특별 승계인은 필리아스는 누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에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죠. 법정 지상권을 갖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죠. 그러니까 누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거기 1번에 2번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조문을 장난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문 가지고 틀리면 진짜 이건 너무 억울한 거야. 자, 1번에 3번 갑니다. 전세 목적물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이건 조문 안 봐도 수선 유지는 누구한테 있을까? 주인한테 있는 게 아니지. 누구?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세권자인지 주인은 전세권 설정자인지 사람 이름 아닐까? 그죠? 네 번째 거 공유자 1인이 지역권 뭐 했다? 취득했다. 다른 공유자도 이를 뭐 한다? 네, 지역권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가능한 한 지역권은 살리는 쪽으로 가자. 지역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다섯 번째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일 수도 있죠. 그러면 2년 이상 치료 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아니 지상권에 뭐가 붙었든지 말든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 소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죠. 다만 그 저당권자한테 그
그 사실은 뭐예요?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조문 확인하세요. 288쪽. 프린트물 8페이지. 지금 이 조문들 다 모으고 계시죠? 드리는 것들. 나중에 이제 9월달 가서 뭐 할 때 문제 풀이 다시 들어가겠죠? 그죠? 그때 뭐 할 거예요? 이 조문 가지고 설명 같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288조의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전조 청구는 2년 이상 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죠.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자, 즉시가 아니고 뭐다? 상당한 기간이 경감으로써 뭐가 생긴다? 네, 그 기출문제에 즉시 효력이 생긴다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시가 아니고 뭐다? 상당 기간. 네, 그건 이제 얘기가 됐고요. 자, 202페이지 가서 네, 문제 3번 갈게요. 옳은 것만 가지고 해볼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최장기 제한은 없다. 따라서 영구무한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 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판례는 영구무한 지상권 설정을 부정한다. 학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지상권 영구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역권도 영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버섯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원히 설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무슨 권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그래서 1번 지문 X 영구 설정할 수 있다. 다음 2번 지문 토지 건물에 대한 동일 소유 소유가했다가 건물 또는 토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자, 건물 철거에 대한 특약이 합의가 있더라도 관습법지를 취득한다. 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왜? 관습법지는 출발이 뭐죠? 법정생활 종류 두 가지 기억해요? 무슨 법지? 법률 법지와 관습 법지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나요? 전, 저유, 상관, 마유, 진화, 자라지 기억하세요? 네, 3편 채권 가면 뭐라고?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날 헤매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 저유, 상관, 마유, 진화, 자라지. 저가 뭐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종물, 부합물 달리 정할 수 있죠.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효. 그 다음 뭐예요? 전저유, 상린 관계에 관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이 나오네 이게. 뭐야 이게? 관습, 법지, 뭐?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조심할 것. 무슨 법지? 저당권 관련된 법률 법지, 배제, 특약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무슨 법지는? 지가 뭐예요?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그러면 건물 철거 특약 맺으면 철거해야지요. 아셨습니까? 관습법지 이렇게 생각할게요. 동일 소유 첫 번째 뭐라고요? 출발이 동일 소유죠? 또 두 번째가 뭘까? 이걸 철거 뭐가 없을까?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 그때 뭐가 인정된다? 관습 뭐가 인정된다? 법지가 인정된다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
몇 번 지문? 2번 지문은 논리 모순. 세 번째, 지상권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했습니다. 그럼 2년 이상 연체했다는 거죠. 잘못 있는 자가 지상물 매수권 행사하면 될까 안 될까?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네 번째, 구분 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 권리자 저는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이를 뭐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지 뭐.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미 그 토지에 다른 제3자가 이미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허공에다가 남한테 구분 이상을 설정하려면 그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필요하죠. 논리 맞는 질문이고. 자, 5번 보세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맞아요, 틀려요? 응? 왜 무효입니까? 네, 8페이지 보세요. 다른 거 없어. 조문으로 확인하고서 아 그렇구나. 289조 강행규정 나옵니까? 280조부터 시작해서 287조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하죠.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시면 무효. 그게 이 조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면적 무슨 규정? 자, A 보세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죠. 두 번째, 구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도 무효지. 세 번째 게 뭐예요? 법률, 법지, 배제 특약도 유효, 무효? 무효. 이때 조심할 게 뭐예요? 관습, 법지, 배제 특약은 뭐하다? 뭐 기억나? 빨리 써 거기다. 전, 저, 유, 상, 관, 마유, 진아, 자라지. 저절로 기억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없이 얘기할 거니까. 관습, 법지,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 근데 지 있죠. 지역권 배제 특약은 유효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나 자래할 때 지. 거기 전세권 양도 금지 유효잖아요. 전, 저, 유. 전, 저, 유. 그죠? 상관, 마유, 지나 자라지. 기억하세요. 자, 3번 체킹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페이지 205페이지 갈게요. 6번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지 인정될 수 없다. 첫 번째, 이거 동일 소유일 때, 뭐일 때, 건물이 모이거나, 건물 꼭 등기돼 있어야 돼요? 건물이 뭐요? 무슨 등기도 상관없어요. 또 허가 관계없잖아요. 같을 때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X. 두 번째,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럼 여기 무슨 권 설정된 토지를, 그럼 지상권 설정, 그러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뭘 갖고 있는데, 지상 갖고 있는데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병원 등기가 이거보다 늦잖아. 그럼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대항할 수 있죠. 지상권 등기가 빠르잖아요. 그럼 정답은 2번이네 뭐. 2번은 논리야 논리. 뭐라고요?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가 없죠. 물건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죠. 그리고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언제나 뭐가 우선해요? 네? 제한 물건이 우선하죠.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 을 등기가 돼 있고 새로운 등기돼 있잖아요. 어느 것이 먼저 결정돼 있어요. 이게 먼저 등기돼 있으니까 달라 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했다.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죠. 무덤 기지권은 지료 지급할 필요도 없고 등기사항도 아니지요. 네 번째 거,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건물을 뭐 했다? 건축. 토지 건물이 달라졌죠? 관습법 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토지가 여전히 무슨 소유일 때는? 공동 소유일 때는. 토지가 뭐일 때는? 아주 어려운 지문인데 토지가 무슨 소유면? 공동 소유면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지가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토지가 근데 무슨 소유면? 무슨 소유면? 단독 쓸 때는 법지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과목에 공법 없다란 말을 자꾸 할 거예요. 앞으로. 뭐 없다고요? 무슨 과목에? 공법 없다. 특 A급입니다. 무슨 급? 제가 얘기했죠. 시험이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상중하가 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급이 몇 프로? 30%. 상급이 몇 프로? 40%가 돼. 너무 크나 보다. 중급 몇 프로? 그래서 이렇게 초점 맞춰서 공부하면 합격하는데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전부 다 미쳐가지고 이렇게 공부한다니까? 이렇게 공부한다니까? 이렇게 공부한다니까? 이거 몇 점 맞으려고? 이놈 30점 맞으려고 9월, 10월을 다 허비하고 답답해 죽겠단 말이야, 내 말은. 이거 안 해도 돼. 패스하면서 어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거기 6번에 4번 지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문이야. 무슨 지문? 근데 그것도 맞추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그러니까 읽는 거 잘 간수하는 게 합격의 비밀의 방법이야. 그래서 4번 같은 나왔을 때 토지가 공동 소유인지 단독 소유인지를 보시고요. 5번 보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 함께 양수한 사람이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죠. 이 상태에 있어서도 관습법지 없습니다. 또 그 대지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토지 건물이 다르죠. 그래서 법률법지도 없습니다. 5번에서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무슨 법지와 관습법지와 무슨 법지? 법률법지. 토지 건물 몽땅 팔았다. 뭐만 등기했다? 토지만 등기했죠. 그죠? 그래도 건물 소유자는 건물 사용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자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어. 또 그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봐야 토지 건물이 다르죠. 그러니까 법률 법지도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무슨 법지랑? 이제 판례 특강할 때 이런 게 나오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뭐야? 상급에 속하는 얘기들이에요. 토지 건물 몽땅 팔았죠. 그럼 아까 제가 관습법지는 동일 소유 한쪽 처분이야. 무슨 처분?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철거 특약 없으면 뭐 인정해? 관습법지 인정했지. 몽땅 처분했지. 그래서 뭐가 없다? 관습법지 없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해봐야 토지 건물 다르지. 그러니까 무슨 법지도 없다? 법률 법지도 없다. 자, 6번 석근 문제고요.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설명. 아예 그냥 기억해 보세요. 관습법지가 나오면 머릿속에 기억해버려. 첫 번째 출발이 뭐라고요? 응? 첫 번째 무슨 소유? 그래, 동일 소유. 두 번째 한쪽 처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철거는 뭐가 없을까? 특이하게 없을까? 그 다음 이제 무슨 법칙? 관습법칙. 맞추고 싶으면. 자, 그럼 봅시다. 8번에 1번.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할 수 있다. 법지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만 양도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뭐 했다? 체결했죠. 그러면 물권 관습 법지를 포기하고 3편 채권 임대차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관습 법지를 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아니 토지 건물 팔면서 건물 철거 특약 없으면 2편 물권 관습 법지가 당연히 있는데 토지 사용권을 임대차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습 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법정 지상권이 있는 세 번째는 토지 매수인이 뭐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승낙받아 건물을 뭐 한 경우 신축했는데 매매 계약이 뭐가 됐으면 원인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관습 법지도 사라져야 되겠죠. 건물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아니 원래 없던 빈 토지대로 돌려줘라 그런 얘기고. 네 번째 거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이 개축됐습니다. 멸실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지 그대로 뭐요? 인정하겠죠. 다섯 번째,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혜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사용 점유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무슨 이득이다? 당연히 부당 이득이 되겠죠. 자, 이제 8번 보충하는 것이 9번이에요. 9번에다가 별표하시고 9번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다가 중간에 가버려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자, A 소유 X 토지와 지상 Y 건물 중 그러면 다 누구 거란 얘기예요? A 거란 얘기죠. 그죠? 거기 X, Y는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고 X 토지 Y 건물이야. 누가 전부 다 A 거. 자, 건물만 관련돼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뭐가 넘어가서? 경매. 그래서 누가? B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소유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경매가 되면 법률 규정이죠. 그럼 아마도 B는 경매니까 건물에 대한 무슨 권? 소유권. 그죠? 자, 자동 취득, 등기 취득. 그렇죠. 자동 취득이죠. 뭐 하지 않아도. 이때 이제 법지입니다.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무슨 권? 무슨 지상권? 이건 토지죠. 토지에 대한 무슨 지상권? 법지로 할게요. 법정 지상권,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응? 무슨 취득? 자동 취득이죠. 뭐니까? 아니 뭐니까 여기 경매, 상수형, 경매로 인해서 B는 모두 취득하고 건물 소유권도 자동 취득하고 모두 토지에 대한 법지도 자동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는 이 건물을 뭐에 대해서 B는 C한테 건물을 뭐 했다? 매매했다.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거기다 뭐라고 적었어요? 지상권에 관하여 아무런 등기가 없다고 그랬지.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마쳤다. 이렇게 해놓고 뒷말을 싹 빼버리는 경우도 많거든. 친절하게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C는 뭐는 등기했는데 건물은 뭐 했다? 등기를 했는데 뭐는 등기하지 않았다. 응? 토지 관련된 뭐는 법정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뭐 하지 않았다. 건물에 대한 뭐는 등기했고 소유권은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아까 8번에 1번이 나오는 거예요. 8번에 1번 뭐 있었어요 아까? 응?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무슨 취득이지만 자동 취득만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뭐 할 때는 법지를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뭘 해야 돼? 여기는 뭘 해야 되나? 자동이 아니고 뭐다 여기는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고. 그러니까 8번에 1번 뭐라고 됐어요?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할 수 있다면 안 되지. 승계는 양도하는 거 아니에요. 법지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만 법지를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양수인이 가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은 아직 등기 안 했잖아. 이 사람 무슨 지상권이 없어요. 이 사람 법정 지상권이 없죠. 그럼 법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B한테 그대로 법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혹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에? 뒤로 할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 사람은 뭐가 없어도 아니 뭐 없어도 법지 등기 없잖아. 등기 없이도 이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사람 뭐 하지 않아도 자동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것도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법지 없고 법지 있죠. 그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법지 해달라고 이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 직접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뭐 해서?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뭘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사람 법지가 없지요. 법지 없죠? 그러면 이를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갑이 A가 C한테 건물을 뭐 해달라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없지. 왜? 아니 이렇게 대위에서 다시 갔다가 와 할 수 있잖아요. 뭐는 없지만 법지 없지만 대위 청구할 수 있으니까 A가 법지 없는 이자한테 건물 뭐예요?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철저히 분석을 해야 돼요. 자 1번부터 보세요. B가 지상권자인데 맞아요? 네? 맞죠?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기 때문에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등기 요구할 수 없을까? 아니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는 모두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법지도 같이 양도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첫 번째 문제는 맞아요. B가 무슨 권자? C가 맞죠. 그러나 C는 누구한테? B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두 번째 거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이전을 순차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이거 2번이 맞네. 2번이 바로 뭐예요? 없지만 달라 하면 되잖아. 세 번째 질문 현재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죠.
등기는 없잖아. 그래도 누가 지상권자예요? B씨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아니 틀렸지. C는 뭐가 아니지만 법지가 없지만 B는 있다 이야기예요. 네 번째 질문.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등기 절차를 경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직접이지 안 되지. 4번은 직접이고 2번은 대위죠. 자, 5번.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C가 법정지상권자 맞아요? 벌써 틀렸지 그기가. 근데 뒷부분은 맞아 틀려? 아니 앞부분은 틀렸지. 법정지상권자 그거 틀렸지만 뒷부분은 철거 요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구분을 갖다가 별표하시고 박스 쳐놓고 이런 사령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돼요. 어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해서. 자꾸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 이해가 돼요. 몇 번 문제? 9번. 관습 법지를 안 맞추시면 그냥 패스하세요. 뭐 하시고? 버린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 것. 네? 후회하지 마세요. 버리지도 않고 안 버리지도 않고 하겠다 하는 거. 관습 법지 기억하세요. 법지 취득은 자동이지만 양도할 때는 뭐 할 것? 등기 안 하면 이 사람 법지 있어 없어요? 없다. 자, 그래서 해놓고요. 네. 10번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살이 나오면 이제 정신이 없어. 못 읽어, 그냥. 갑이 그가 수행한 X 토지의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그럼 이미 을은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누구의 승낙이 없으면 을의 승낙 없으면 X토지 땅속 지하에다가 제3자에서 구분상권 뭐 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없다. 을이 갖고 있는 지상권은 허공에도 미치고 지폐도 미치고 땅속까지 미치는 거야. 이미 을은 지상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갑이 땅속에다가 뭐 만들려면 네? 지하 상가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지상권자 뭘 맡아야 돼요? 허락을 당연히 맡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지상권 기간이 만료할 때 을은 X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을은 이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맞는 얘기네. 갑은 지상권 설정자입니까? 지상권자입니까? 갑은 을이 아니네. 지금 을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지금? 갑이죠? 갑은 누구 걸까요? 네? 지상권 설정자도 뭐가 할 수 있다? 지상배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프린트물 8페이지 가보세요. 그냥 조금 확인해 봅시다. 285조가 있죠? 무슨 의무? 수거 의무 매수 청구권. 1항 지상권이 뭐 했을 때? 소멸한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 해서?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다만 이때 전한 경우에 설정자가 빌려 쓰는 사람이요? 주인이요? 주인이죠. 네.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그 공작물 수목 매수 청구할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뭐 하지 못한다. 그거 낸 거예요. 지상권자 매수권이 아니고 누구 거? 설정자 매수권 낸 겁니다. 세 번째, 갑은 을이 X토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엑스토지를 을에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적극적 의무예요? 소극적 의무예요? 틀렸죠? 설정자는 무슨 의무예요? 주인은 유지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 누구 의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지상권자. 이건 기본이야 기본. 이게 임대차면 주인은 할 의무가 있겠지. 임대차에서는 주인은 적극적 의무, 물권에서는 주인은 소극적 의무. 네 번째, 갑을 간에 엑스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 특약은 뭐다? 무효. 아까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다섯 번째, 을이 갑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서 지상권, 목전한 저당권 설정했죠. 등기했죠.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지상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고 누구 마음이요? 지상권자 마음이 되겠죠. 자, 10번은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요. 12번에 5번 보세요. 구분 지상권자는 구분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서 자신의 구분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으나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하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아까 뭐 가지고 장난치면 지상권자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네, 무효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네, 분묘 기지권 13번 체킹해 봅시다.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몇 년간? 20년간 평원, 공연, 분묘 기지를 점유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기지의 소유권 취득은 아니야.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이야. 1번 지문은 자주점유라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무슨 점이요? 타주. 두 번째,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수연된 토지의 소유사가 추정된다. 안 되죠. 분묘 기지권 취득은 자주가 아니고 무슨 점유? 타주. 1번, 2번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등기는 분묘 기지권 취득 요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취득, 시효 취득했을 때 치료 지급할 필요는 없죠. 또 분묘 기지권 존속기간은 5년입니까? 네? 아니죠. 존속하는 동안이죠. 분묘 기지권은 주로 여러분들 아마 중개사법에서 나오겠지. 민법에서는 어쩌다 14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자, 14번에서는 4번을 보세요. 몇 번이요? 4번 보세요. 갑이 분묘 기지권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죠. 뭐 했다고? 자,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 기지권이 뭐 한다? 무슨 얘기일까? 자, 분묘 기지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네? 아니, 분묘 기지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아니, 본권이야, 본권. 무슨 권? 지상권, 유사, 물권이라고. 그러면 분묘 기지권은 지금 물권이라고 그랬죠. 본권이라고 그랬죠. 무슨 권? 본권이 무슨 기지권을? 분묘 기지권을 뭐 하겠다고? 포기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갑자기 뭐라고요?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본권 아닌 점유권은 뭐라고 지금? 본권 아닌 무슨 권은? 점유권은 포기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헛소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분묘 기지권을 뭐 하겠다면 포기하겠다는 이 말 속에는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점유를 뭐야 더 이상 묘지를 사용하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뭘 포기했다는 얘기 속에는 본권인 분묘 기지권을 뭐 하겠다는 얘기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무슨 포기도 점유 포기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 태도? 판례의 태도예요. 14번은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안 나옵니다. 자, 15번. 엄청 긴데 그냥 5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을까? 5번. 정답을 볼게요. 갑과 을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고 그랬죠. 이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지. 갑은 지상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를 을에게 부담한다. 무효니까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16번 체킹하세요. 지역권 갑니다. 지역권 가면은 네 땅, 내 땅이 나오죠. 땅이 나옵니다. 지상권은 내 땅은 없고 무슨 땅만 나와? 네 땅만 사용하는 거지. 자, 지역권 1. 존속기간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역권에는 존속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 설정 가능. 존속기간 규정 없습니다. 두 번째, 유역지 내 땅과 네 땅이 꼭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좋다. 세 번째, 통로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승낙이 있다면 지역권 시효취득 가능하다. 통행 지역권 시효취득하려면 포인트가 뭐다? 통로 개설이 포인트입니다. 무슨 개설이요? 네 번째,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해서 이를 뭐하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하고 종 구별할 것. 프린트물 9페이지 가보세요. 지역권에서 291조하고 292조 이 조문 두 개만 가지고 시험장 갖고 들어가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92조에 부정성 나왔다는 것은 무슨 관계를 얘기해요? 주, 종 관계 얘기하죠. 292조에 문장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문장이 A, 두 번째 문장이 B, 세 번째 문장이 C. 그래서 그 조문이 이해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밑에 A, B, C는 이해가 되는데 292조 안에 조문이 이해가 안 되면 미안하지만 제대로 이해된 거 아닙니다. 조문이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16번에 4번 정답이고 5번. 지역권이 침해당한 때 지역권자는 모든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다. 모든이 뭐 들어가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자, 그 위에 프린트물에 290조 있죠. 몇 조요? 지상권 준용 규정입니다. 몇 조 줄쳐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상권 반환도 있고 지상권 방해 제거 예방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10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지역권 준용 규정 맨 밑에 몇 조만 딱 돼 있어요? 301조에 214조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근데 뭐가 준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13조 없고 214조만 준용하니까 밑에 지역권 반환은 없다는 얘기 아닐까? 지역권 방해제가 예방은 있죠. 그럼 얘랑 같은 친구가 누구예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점유가 내려오지 않았잖아. 지상권, 전세권은 다 준용하는데 지역권, 저당권은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214조. 아예 준용 규정 없는 건 유치권. 10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네. 17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계속 넘기시고요. 자, 215페이지에 20번 가겠습니다. 자, 틀린 지문에서 거기 보시면은 5번 있을 거예요. A에게 B의 토지를 승역지로 하는 통행 지역권에 대한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자, 그 후 B가 C에게 그 승역지를 양도하고 뭐 했을 때? 이전 등기했습니다. A는 지역권 취득에 대한 등기 없이 C에 대해서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지역권 취득시효는 언제 해요? 지역권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질문할게요. 완성했을 때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해야 취득하는 겁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응? 취득시효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 매매 등청도 등기고 점유 취득시효도 등기잖아. 소유권이 물건에 지역권도 취득시효할 때는 자동이 아니고 뭐다? 이때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취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야지? 등기해야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지문 틀렸다? 5번 지문 틀린 거예요. 취득시효는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이지만. 그 다음에 20번에 4번은 소멸시효 중단이죠. 무슨 중단? 자,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만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중단은? 그래서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서. 소멸시효 중단은 전원이 아닙니다. 뭐라고? 한 사람만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네. 21번 체킹하시고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요역지, 일필, 토지일 필요 없으나 틀렸네 벌써. 내 땅은 전부. 네 땅은 전부 또는 일부. 지역권은 물건 맞아요. 주된 요역지로부터 분리양도할 수는 없죠. 세 번째, 토지 공유자 1이 지역권 시효 취득했죠. 취득은 쉽게. 그래서 다른 공유도 취득한다. 네 번째, 지역권이 침해가 됐을 때 승역지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갖는다. 맞죠? 특수지역권은 언제나 등기 없이 합의가 있으면 등기해야 되겠죠. 관습일 때는 등기가 없어도 좋지만 합의할 때는 등기해야 될 겁니다. 21번. 다음에 22번 체킹하시고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빌려 쓰는 전세권자는 통상관리 속한 수선 의무 있다 없다? 있다.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에서 뭐했다? 소멸했다. 전세권은 변동 있습니다. 세 번째, 약정 없으면 언제든지 뭐가 가능하다? 소멸 통고가 뭐하다? 가능. 이 3번 읽을 때 같이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키워드입니다. 넘겨볼까요? 프린트물 12페이지 가보세요.
자, 12페이지 가시면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312조 사항을 박스하세요. 몇 항이요? 사항을 박스하세요. 박스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조문을 313조로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표시하세요. 몇 조 가서? 밑에 건 312조의 2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 밑에. 밑에. 자, 사망은 뭐라고 돼 있을까? 소멸, 통고. 자, 312조 사항은 법정갱신에 관한 얘기예요. 법정갱신은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법정갱신되면 전계약 동일하죠. 네? 이때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통고할 수 있습니다. 네, 312조 사항은 무슨 갱신? 법정갱신. 그럼 자동갱신 됐을 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가죠. 그러니까 몇 조로 가야 돼? 313조 통고로 가는 거예요. 통고. 청구가 아니고 뭐라고요? 통고. 자, 311조는 청구죠. 네? 313조는 통고네. 글자, 두 글자 차이네. 용도 위반하면 소멸 청구. 기간 약정 없으면 통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무슨 단어로 가면 안 되고 소멸 청구가 아니고 뭐다? 통고. 임대차에서 이기 연체 해지 당하면 즉각 소멸이지. 약정 없으면 통고지. 똑같아 거기도. 임대차도 법정갱신되면 이쪽 저쪽 해지 통고야.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무슨 단어랑 붙는다? 통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22번에 4번 갑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뭐 할 때? 양도할 때 설정자 동의 얻을 필요는 없죠. 물권. 전세권에서는 불가분성과 물상대성이 배제될까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성도 있고 불가분성도 있고 또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무슨 대위? 물상 대위성도 있다는 거 22번 체크하시고요. 다음 218페이지에 25번 갑니다. 몇 번이요? 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전세권자 빌려 쓰는 사람이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위한 지출한 비용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X.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했다. 설정자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 목적물 인도 및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무슨 관계? 동생 관계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으면 틀렸겠죠. 세 번째,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뭐 했을 때? 임대했을 때 임대하지 않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네,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아까 동일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했죠. 대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돼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죠. 다섯 번째, 전세권이 뭐가 되노? 성립된 후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했습니다.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할까요? 종전 소유자일까요? 현재 소유자일까요? 현재 소유자죠. 따라서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 주의를 뭐해서 상실해서 네,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면합니다. 자, 26번은 가서 조용히 풀어보시면 돼요. 숫자 맞춰보세요. 자, 넘기셔가지고 220페이지에 28번 기출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 X 건물에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갑은 무슨 자가 되고요? 소유권이 있고 을은 무슨 자? 전세권. 자, 1번 질문입니다. 을이 갑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뭐 했다? 네, 전세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갑이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그러면? 을한테 줘야 돼요? 병한테 줘야 돼요? 아니, 전세권은 뭐 했으면? 양도했잖아. 그럼 전세금을 이 사람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세권을 뭐 했다고? 그럼 탈퇴한 거 아니에요. 동의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전세금은 누가 아니고? 을이 아니고 누구다? 병한테 줘야죠. 이해됐어요? 근데 니은은 을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뭐 하는 경우? 기간 만료가 되면 소멸하겠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존속 중에는 뭐 할 수 없지만, 양도할 수 없지만 나중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없는 거, 전세권 없는 청구권 양도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질문. 전세 기간 중 을 동의 없이 갑이 건물을 누구한테 양도했다? 거꾸로지. 누가 양도한 거야 지금? 양도했잖아요. 이렇게 소유권을 뭐 했으면? 양도했으면 그럼 을은 뭐 한 거니까? 탈퇴한 거니까 전세금은 누가 부담한다? 병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28번은 기억하고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기억은 뭐 양도한 거고, 기억은 전세권을 뭐 한 거고, 디귿은 소유권 양도한 거예요. 다 맞는 얘기고요. 닐 병의 저당권 목적인 을의 기간이 만료로 뭐하면? 소멸하면 병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전세권이 뭐의 목적이 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기간이 뭐가 되면요? 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물어볼게요. 전세권은 자동 소멸입니까? 말소 소멸입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고르세요. 자동 소멸이다, 말소 소멸이다. 고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지금 대답 없다는,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맨날 뭐래요? 상수형, 경, 기타. 모르면 어디다 목숨 걸어라? 자동.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멸이 아니고 사라졌잖아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저당권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없지. 무슨 소멸입니까? 그러면 죽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이 채권을 뭐해서 압류, 뭐해서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무슨 대 형식으로? 물상대 형식으로 받아가면 돼요. 요건 소멸했지, 요건 사라졌지만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해서
압류해서 무슨 대 형식으로? 물상대 형식으로 전세금 반환받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28번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넘기시고요. 222페이지 31번 옳은 것 1.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물권적 합의와 등기만으로 성립되며 전세금 수수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아요? 그럼 11페이지에 303조 가보세요. 303조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이고 나왔네.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 지급하고란 말이 없었지. 그러니까 전세금 지급은 뭐다? 네? 성립 요건이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2번 전세권자는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 분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조문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세 번째 질문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적합한 상태를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과연 그럴까요? 확인하셔야 돼 항상 조문으로. 그래서 몇 조 가보면 310조 가면 309조 나왔죠. 뭐라고 나왔을까?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설정자가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암비상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물건이니까. 빌려 쓰는 물권자가 그 주인의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당연히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31번에 4번 장래에 그 전세권이 뭐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 전세 반환 채권이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을 뭐할 수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운명을 같이 해야 되잖아. 주된 채권과 종된 전세권 같이 가야 되는데 먼 훗날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래 조건부 채권은 뭐한다? 양도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평등해요? 아까 3조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몇 조에? 303조에. 그래서 조문했잖아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 입장권 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되고요. 네, 다음 페이지요. 224페이지에 34번. 옳은 것입니다. 1. 전세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기 제한이 없다. 312조에 최장기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312조 1항에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죠.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1년 미만 정한 때 1년으로 한다. 토지가 아니고 건물. 312조 2항에 건물이지 뭐가 아니다. 토지 아니죠. 세 번째,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갱신청구는 지상권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1차적 갱신청구권, 주인이 노하면 매수권, 지상물에서 나오는 거죠. 네 번째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 소멸할까요?
법정, 갱신, 전계약, 동일, 기간 약정 없죠. 이쪽 저쪽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이죠. 다섯 번째, 전세권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기간 약정 없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5번 판례 태도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 37번에다가 별표 하시고요. 자주 읽어주세요. 자, 정답만 틀린 것 2번 볼게요.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뭐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설사 전세권 설전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꼭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대신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39번에서 5번 몇 번이요? 꼭 기억해 두세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중간에 낀 기억나세요? 낀 사람들은 2번이 경매도 뭐 한다? 소멸한다는 꼭 기억해 두세요. 1번, 2번 중간에 낀 전세권은 경매가 되면 모두 뭐 한다? 소멸합니다. 사례 문제에서 나올 건데 판례가 나온 겁니다. 39번 나중에 읽어볼 수 있는 거고요. 1번 저당권, 중간에 낀 전세권, 2번 저당권, 2번이 경매했을 때 모든 소멸합니다. 앞에 저당권자 배당받고 전세권자 배당받고 다 끝난다는 이런 뜻이에요. 네, 오늘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담보물권 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